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7월 27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KDDX의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는 게 아마 작년 말일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시의성은 조금 떨어졌지만 오늘은 그 KDDX가 전기 추진이라는 게 이제 거의 확실해졌기 때문에 뭐 23년 말엑스부터 거의 확실했었죠. 예.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 정보도 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숫자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걸 살펴보다 보면은 우리가 KDDX를 세종급이나 정조급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함정으로 건조하려고 한다는 거. 덩치는 좀 작지만 자, 한국의 플래그십이 된다, 대표 함정이 된다. 이걸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은 어떤 대양 해군에 있어서의 최고의 함정, 최고의 함정이죠. 우리나라 해군에 있어서 항공모함 다음으로 미 어떤 모습을 지향하고 있는가? 어디서도 어느 해군에서도 아직까지 성공한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전장에 대한 확장성까지 충분히 고려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전기 추진의 기본부터 해가지고 응용, 미래 전망, 이거 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KDDX의 설계 개념을 보다 보면은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세종과 정조를 뛰어넘는 최고의 대표 함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대표 함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함정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오늘은 여러분하고 좀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 이게 이제 네이버 뉴스의 기사죠. 이게 이제 2023년 말에 기본 설계가 완성이 됐고, 작년 말이죠. 그러니까 24년부터 상세 설계와 건조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은 무기 체계에서 이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는데, 기본 설계가 완성됐다, 이거는 거의 다 됐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컨셉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바로 상세 설계와 건조가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본 설계가 됐다는 것은 이것을 설계를 한 현대중공업, 그리고 방사청, 해군, 여기가 이번에는 이제 아마 업체의 의견이 여태 다른 함정보다는 많이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합의가 다 됐다는 거예요. 즉 이 함정에는 우리나라 해군의 향후 지향점이 다 반영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금년도 건조가 들어가게 돼 있고, 뭐 예산안을 보면 36년까지로 돼 있는데, 건조가 되기 시작하면은 제가 봐서 30년까지는 건조는 다 될 것 같아요. 물론 6척이 목적이죠. 목표죠. 만재 배수량은 한 8, 9천 톤 정도 될 것으로 보이니까 현재 세종이나 정조대왕급보다는 작아요. 만재 배수량도 한 8에서 9천 톤, 145m 정도의 길이인데, 우리 이순신급이 배수량이 이보다 떨어져요. 그런데 길이는 149m 정도 돼요. 그래서 이순신급에 비하면 길이가 짧으면서도 배수량이 더 큰 것은 좀 통통해요. 폭을 넓혔어요. 그 이유를 대충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가지고 다니는 헬기가 이순신급에서는 한 척인데 여기는 두 척이에요. 그만큼 활동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작전 범위가. 그걸 다 헬기 두 대 띄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 함정 내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될 거잖아요. 수비면 수비고, 방어면 방어고, 탐지면 탐지고, 그지요. 그래서 이게 세종 정조급보다 사실 위에 있는 급이에요. 배 크기는 작지만. 저는 그런 걸 통해서 좀 확신을 좀 하게 됐고요. 자, 이 기사가 좀 정확하고 소중한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오늘은 전기 추진이니까 출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전기 출력이라 하면 배터리로 뭐 자동차처럼 전기차처럼 충전해서 가나? 그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자, 볼까요? 이걸 보기 위해서는 이제 현재 우리 대구급하고 충남급 FFX2하고 FFX3죠. 추진 체계를 한번 보면 돼요. 코드 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하이브리드 같은 거예요. 하이브리드. 어떨 때는 엔진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전기로 갔다가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저속일 때는 전기, 고속일 때는 엔진.
예. 저속으로 갈 때는 발전기를 뭘로 하느냐? 디젤 발전기로 한다. 고속으로 갈 때 엔진만을 쓰는데 그때는 뭘로 하느냐? 예, 그때는 가스터빈 엔진으로 간다. 영국제 롤스로이스의 MT30을 쓰고 있다. 이번 KDDX도 저게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가 아닌 두 대. 이게 40메가와트 MT30 엔진이고, MT30 엔진은 여기서는 발전용으로 여기서는 이제 출력을 내는 거니까 여기서는 터보 샤프트예요. 샤프트를 뽑아서 출력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터보제트 엔진으로 롤스로이스의 어떤 대형 여객기용의 대표적인 엔진이에요. 거기서 검증된 내구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함상용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러니까 큰 뭐 전부 747 같은 제트기에 달려있는 엔진 하나가 약간 스타일을 바꿔서 배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 모터가 1.7메가와트 모터가 두 개가 있어요. 자, 요거는 전기 구동이라는 거죠. 저속일 때 시속 한 28km까지는 디젤 발전기를 돌려서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이 모터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이 모터는 레오나르도 거예요. 그리고 1.7메가와트 발전기가 4대가 있어요. 자, 그죠? 그런데 구동 모터는 1.7메가가 2개고 발전기는 1.7메가가 4개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즉 발전기 출력이 더 많아요. 이것은 이 중에 2개의 발전기는 그냥 발전 전용이라는 거예요. 함정의 발전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머지 발전기 2대는 출력용이라는 거죠. 예, 모터하고 좀 출력이 맞잖아요. 이거는 MTU 디젤 엔진이고, 뭐 언뜻 생각하면 이 출력 1.7메가와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하면은 우리 이게 12기통이거든요. 12기통 디젤 엔진인데 우리 K2 전차에 들어가는 그거랑 출력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전체 출력이 44메가와트 전기 출력으로 다 바꾼다면 추진 출력이 그래요. 이걸 마력으로 바꾸면 한 6만 마력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다른 거랑 비교할 때 참고가 되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될 거. 이걸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구급, 충남급인데 충남급은 배가 더 커졌단 말이에요. 한 1000톤 정도. 그런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똑같이 간다는 것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리고 다른 서방의 다른 러시아도 포함이에요. 다른 함정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함정들은 고출력이에요. 전반적으로. 네. 자, 그래서 저속에서는 디젤 발전기를 돌려서 전력을 생산해서 모터를 돌려서 간다. 아주 조용하다. 자, 고속으로 갈 때는 전기 갖고는 안 된다. 이제는 터빈 엔진을 돌린다. 그리고 전기는 끊는다. 그래서 그때는 터빈 엔진만의 힘으로 간다. 그게 코들록의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대구급에 이걸 처음 적용했는데 인천급은 아니에요. 인천급은 전기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완전 기계식이에요. 거기도 터빈 엔진하고 디젤 엔진이 들어가지만 거기는 기계식으로 기계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저속에서는 디젤이 구동축에 연결되고 고속에서는 가스터빈이 구동축에 연결되고. 근데 여기 와서는 저속에서는 디젤 엔진이 전기를 생산해서 모터를 돌린다. 훨씬 조용하다는 거죠. 대부분의 작전 환경에서는 저속이죠. 시속 28km 이하니까. 대부분의 작전 환경에서는 조용하다는 거예요. 인천급에 비해서 훨씬. 자, 이게 완전 전기 구동으로 가면 훨씬 더 조용하다는 거죠. 가스터빈 엔진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가스터빈 엔진이 이제는 구동축에 연결되는 게 아니고 발전기로 사용되는 거예요. 전체가 전기화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배터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엔진은 엔진대로 있어요. 대신에 구동축을 돌리는 출력이 기계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최고급 충남급에서는 부분적으로 연결됐죠. 가스터빈 돌 때만. KDDX에 가면 완전 전기 추진이다. 즉 가스터빈 엔진도 발전용이다. 우리 가스터빈 있죠. 발전용. 그 발전기에 화력 발전소에 가면 터빈 엔진 다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구동축하고 가스터빈 엔진하고 직결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크게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엔진 룸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샤프트로 프로펠러로 연결돼야 되니까 엔진 룸이라는 개념이 가장 먼저 설정이 돼야 돼요. 거기에 엔진이 들어가 있는 거죠. 대구급, 충남급 같은 경우는 거기가 가스터빈 자리죠. 디젤 엔진은 전기로 돌아온 거니까 여기저기 분산시켜 놓으면 돼요. 이제는 가스터빈 엔진마저도 샤프트에 바로 연결될 필요가 없다. 엔진 룸이라는 개념이 없다. 즉 디자인이 훨씬 더 다채로워지고 공간 효율성이 좋아진다.
샤프트도 짧아질 수 있다. 많이. 그래서 거기서 오는 소음도 엄청나게 줄어든다. 전기 구동에서 오는 소음 감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대 44메가와트 추진 출력을 가지고 있고, 이걸 마력으로 따지면 한 6만 마력 정도 된다. 자, 이거하고 KDDX랑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KDDX는 만재 한 9,000톤 정도 될 것 같아요. 9,000톤 정도고, 이거는 마덱스에서 관계자들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완전 전기 추진 말씀드렸죠. 디젤 발전기가 3개인 건 똑같고, 제가 봤을 때 기종도 거의 같은 거라고 봅니다. MTU 디젤 엔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된 엔진이고, 우리가 여러 번 써와서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출력으로 따지자면 우리 K2 전차에 들어가는 엔진 등도 출력이 되게 3개가 있고, 여기까지는 충남급, 대구급이랑 같아요. 그 다음 가스터빈 엔진이 1개가 아니고 2개다. 이렇게 출력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대부분의 출력이 가스터빈에서 나오니까. 근데 이것을 샤프트에 바로 연결하는, 프로펠러에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전기 추진이다. 발전기로 쓰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 보도를 봤을 때는 롤스로이스의 MT30 엔진을 그대로 쓰는 것 같아요. 즉 이것은 뭐냐? 대구급, 충남급에서 쓰는 거 패턴이 똑같아요. 엔진의 구성은. 거기다가 가스터빈 엔진을 1개 더 얹은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전기 구동으로 바뀐 거죠. 예, 이게 큰 점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출력을 계산을 해보면은 85.1메가와트가 나와요. 예, 이게 한 10에서 한 12만 마력 정도 될 거예요. 마력으로 따지면. 자, 85.1메가와트가 나오거든요. KDDX가. 그 옆에 제가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자료 보여드릴게요. 주말트급. 이것도 완전 전기 추진을 이었죠. 여기 보면 똑같은 엔진을 써요. MT30 가스터빈 엔진을 2개. 그 다음 여기는 디젤 발전기를 쓰지 않고 작은 가스터빈 발전기를 썼어요. 기름 많이 먹는 거죠, 이거. 그거 2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출력을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78.4메가와트가 나와요. 네. MT30도 이때는 훨씬 옛날이거든요, 지금보다. 같은 MT30인데 출력이 지금보다 떨어져요. 예.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메가와트로 환산을 하니까 78.4메가와트가 나와요. 즉 KDDX가 전기 출력이 훨씬 커요.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요. 자, 이건 전기 출력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전체를 출력으로 뽑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레이더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때는 그 레이더가 전기 엄청나게 먹거든요. 예, 레이더로 다 쓸 수도 있고, 레이저 무기가 온다면 레이저 무기에다 쓸 수도 있고, 나중에 레일건이 나온다면 레일건에 쓸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우리 주말트는 16,000톤이에요. 만재 배수량이. 예, 이건 9,000톤이죠. 거의 2분의 1 조금 넘는 수준인데 전기는 더 많이 생산해요. 이게 우리가 가장 큰 셈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배가 빠릿빠릿하겠습니까? 이건 이제 현재 수준으로서는 흘러넘친다. 거기에 우리는 이제 이게 통합 마스터 들어가서 X밴드하고 S밴드 통합 마스터 A사 레이더로 들어갈 거예요. 예, 그게 많은 전기를 먹지만 그걸 충분히 커버하고 남는다. 그렇게 레이더라는 측면에서 봤어. 예전에 과거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존의 정조급하고 세종급보다는 훨씬 멀리 보고 정밀하게 본다. 동시 대응 연기도 훨씬 좋다. A사이기 때문에. 걔들은 폐사잖아요. 자, 우리 대구급에 들어간 이번에 S밴드 A사 레이더 국산, 그게 제가 지금 봤을 때 세종급의 레이더보다 성능이 좋다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제가 이 전기를 많이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이제 슬라이드 쓰지 않았는데, 기존의 주말트급이 망가졌기 때문에 미국 해군이 부랴부랴 알레이버크급을 추가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미 개발해놓은 스파이6 레이더를 넣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원하는 성능의 레이더를 못 넣고 조금 디튠해서 성능을 다운시켜서 넣었어요. 그러면서 알레이버크급을 개량을 했었어야 됐어요. 왜 그러느냐? 전기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발전기를 설치하고 냉각 장치를 더 설치해야 됐기 때문에, 현재의 플랫폼으로는 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늘려도 레이더가 다운그레이드 돼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이제 통합 마스터에 있는 A사 레이더가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넉넉하게 전기를 지금 생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은
저기에 들어가는 통합 마스에 들어가는 저 레이더는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급에 들어가는 S밴드 레이더가 이미 세종급하고 정조급을 이상이에요. 동등 이상이에요. 거기다 A사라는 유연함까지 덧붙이면 단지 탐지거리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더 나아요, 훨씬.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레이더를 장착한 KDDX의 레이더 성능 어느 정도일까? 비밀이겠죠. 출력으로 미루고 짐작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주말트 구축감 한번 볼까요? 만재가 16,000톤이고 우리 KDDX는 9,000톤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기 출력이 더 많아요. 길이는 190m나 되죠. 우리는 145m밖에 안 되는데. 참, 우리가 원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KDDX에 바라는 바가 뭐냐가 이게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예, 이거는 놀라운 발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주말특급의 구축함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저는 여기서 아무도 처벌받았다는 소식이 없다는 게 미국이 내리막을 탔다고 감히 생각을 하거든요. 노스롭 그루먼하고 레이시온이에요. 자, 공군에는 로키드 마틴의 희대의 망작인 F-35가 있죠. 예. 그렇다면 해군에는 노드롭 그루먼과 레이시온의 희대의 망작인 주말트가 있습니다. 자, 94년에 기획을 했는데 2016년에 처음 취획을 했어요. 이렇게 기획에서 취획까지 길어지는 것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어제 말씀드린 영국의 26형 구축함, 호위함, 그리고 마찬가지. 이게 길어지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32척을 생산하려고 했죠. 이것이 그래서 RAF급을 대체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세종급을 대체하는 KDDX예요. 미국판. 그걸 우리보다 훨씬 일찍 시작했죠. 94년도에. 근데 세 척으로 마무리됐어요. 연구 개발에 5조 원이 들어가고 그거 망했어요. 이거는 그냥 다 망한 거예요. 그냥 폼으로 세 척 갖고 있는 거예요. 생산에 41조 들어서 총 46조 원 투입됐어요. 결국 세 척밖에 건조 안 했으니까 건조비가 한 척당 15조 원이에요. 자, 우리는 세종급을 만드는데 1조가 안 들었고요. 정조급을 만드는데 한 척에 1조 3천억이 들었어요. 이거는 미국제 레이더와 미국제 무기 체계를 쓰는데 1조 3천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KDDX를 만들 때는 그래도 척당 1조 3천억이 들어요. 이거는 전부 다 국산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국산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들어갔다. 되게 고급 함정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수입품을 대체했기 때문에 많이 저렴해지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같다라는 것은 물론 물가 인상률 반영하면 가격이 더 싸진 겁니다만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세팅이다. 최고의 함정을 만들겠다. 이런 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종과 정조급보다 높은 거예요. 배는 작지만. KDDX 전체 프로그램 비용이 7.8조 원, 7조 8천억이에요. 이건 개발비하고 건조비 포함입니다. 그래서 척당 1조 3천억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 KDDX의 포지션하고 주말트의 포지션이 같아요. 주말트는 망했죠. KDDX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잘 되고 있어요. 주말트 한 척 건조할 돈이면 우리는 KDDX를 11척 건조해요. 11척. 이렇게 느슨하게 국방 프로젝트를 운영해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제 말씀드린 26형, 26형 호위함 영국에, 그리고 호주에서는 그 헌트급이라고 부르는 그것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처럼 이런 계획에 맞게 딱딱 되는 경우가 없어요. 23년까지 기본 설계 완료, 24년부터는 세부 설계 그리고 건조 시작 그대로 지켜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KF-21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시제기 6대 개발해가지고 하나도 문제 있는 거 언론에 보도될 만큼 문제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안 보이거든요. 이제 6세대 이야기 나오잖아요. 본격적으로 사우디하고. 이거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그거는 거기에 들어가서 사전에 준비가 철두철미했다는 거예요. 주인 없는 세금 쉽게 따먹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제대로 해서 압축 성장하겠다는 거예요. 단기간 내에 최고 수준의 무기 체계를 갖추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뒤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거기 들어있는 연구자나 개발진들, 참여 회사, 방산 회사들이 그게 다 동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동감하느냐? 자, 연구자 개발진한테 만족감을 주고 방산 회사한테는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다.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그 얼개와 그림을 다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 우리 힘으로 하자. KDDX가 가장 크게 내세우는 게 업계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국산화다. 이 모든 걸 국산화해내는 거예요. 그 준비를 다 해왔거든요. 제가 과거에 소개해드렸던 내용들 살짝 다 묻어 있습니다. 그게 일부에 대해서 뒤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46조 원을 날려먹고도 이걸로 징계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미국에서. 거기다 LCS 그것도 수십조 들어갔어요. 합의 한 100조쯤 말아먹었어요. 해군에서만. 지금 허겁지겁 결국은 피칸테리급 이태리에서 함정을 수입해서 빈 군형을 메꾸고 있잖아요.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서 노스롭 그루만 레이시온 F-35를 개발하고 있는 생산하고 있는 로키드 마틴이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저는 그걸 못 봤습니다. 예.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예. 자, 여기 보면은 이 전기 추진 함정이 우리가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압축해서 방향성을 받고 가능성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표로 가자라고 결정했고 그 누구보다 빠른 성취를 이뤄내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45형 구축함. 이것도 주말특급이랑 비슷해요. 비실 하다가 시간 엄청 오래 걸려서 원래 계획보다 적은 숫자로 건조된 거. 2003년부터 건조됐죠. 그러니까 이때 주말특급 45형 했을 때 서방의 영국이나 미국은 향후 전기 추진으로 가자, 시도하자 해서 시도가 됐던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기술로. 성공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 이 함정의 출력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가스터빈 엔진, MT-30은 아니에요. 그 28,800마력짜리 두 개. 롤스로이스의 MT-30보다는 출력이 2분의 1 조금 넘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디젤 발전기 두 대, 2,700마력짜리. 우리는 롤스로이스의 MT-30 두 개하고 MTU 디젤 발전기 세 대죠. 이걸 다 합하면은 마력이 얼마로 나오느냐? 63,000마력이에요. 이 배에 지금 45형 구축함은 만재 배수량이 8,500톤이에요. KDDX는 거의 비슷하죠. 8,000에서 9,000톤으로 예상되니까. 63,000마력인데 KDDX는 10만에서 12만 마력이에요. 2배 가까이 출력이 세요. 크기는 같은데. 이 45형 구축함의 이 전체 출력은 대구급 충남급이 한 6만 마력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거랑 비슷해요. 어느 쪽 배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겠습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의 호위함이나 구축함들이 얼마나 기동성에 속도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KDDX의 이 출력은 차고 넘친다. 이 수명이 끝날 때까지, 이 배의 수명이 한 30년 쓰잖아요. 배를 끝날 때까지 출력에 대한 부족은 없는 것이다. 그 말은 이 여유분은 뭐냐? 다 업그레이드에 남겨진 항목이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뭐 레일건이나 뭐 레이저 무기 같은 게 이 가운데 다 들어온다라고 우리는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를 이렇게 디자인했으니까. 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대구급의 6번함, 대구급의 마지막 함이죠. 포항함에 시운전을 하는 게 그때 이게 뭐 국방뉴스에 실렸어요. 그래서 소중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추진 모터가 보이는 거예요. 왼쪽 밑에 약간 꽃갈처럼 생긴 게 추진 모터라고 보이는데 그 밑에 부분하고 이 모터로 배가 돌아가는 거예요. 디젤 시속 28km까지는. 즉 디젤 발전기에서 그럼 이제 약간 뭐라고 할까? 잠수함 같은 거죠. 잠수함 보면 우리 디젤 잠수함이잖아요. 디젤 잠수함이 전력을 생산하죠. 공기가 있을 때. 그래서 그 전력을 이제 잠수함 같은 경우는 배터리에 저장을 해서 그리고 모터를 돌려서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배터리만 없다 뿐이지. 왜냐? 항상 산소가 공급되니까 여기는. 레오나르도 제품인데 6단계로 출력이 조절 가능한데 한계가 1.7메가와트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MTU 디젤 엔진도 4개가 있는데 각각의 출력이 1.7메가와트예요. 모터 2개, 엔진은 4개예요. 즉 2개는 발전용으로 쓴다는 거고 2개는 배를 구동하는 추진력으로 쓴다는 거예요. 1.7메가와트죠. 그런데 아까 기억나시죠? 아까 얼마였습니까? KDDX의 전기 출력의 합은 85메가와트예요. 85메가와트를 원한다면 출력에다 다 쏟아부을 수 있어요. 지금 세종급이나 정조급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터빈 엔진은 구동만 밖에 못해요.
그래서 발전기는 따로 뽑아야 돼요. 디젤 발전기로. 그걸로서 이제 그 구조가 그래 돼 있어요. 플랫폼이. 이때까지 당연했던 방식이고 그걸로 레이더도 돌리고 전기 쓰는 걸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이버클급에다가 고성능의 A사 레이더, 스파이6 레이더를 달려고 했더니 전기 출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발전기를 또 설치해야만 됐다. 그러고도 사이즈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다운그레이드한 스파이6 레이더를 얹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크기가, 배가. 그런데 이거 완전 전기 출력으로 가면은 우리는 알레이버크급, 즉 정조급, 세종급보다 훨씬 강력한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거기는 한 10메가와트밖에 생산 못해요. 전기로는, 발전기로는. 제가 대충 계산해봐도 발전용으로 3개 정도 있거든요. 10메가와트 정도밖에 안 돼요. 알레이버크급 보면 3메가와트짜리 3개거든요. 그걸로 전기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85메가와트를 정 필요하다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출력에도 다 쓸 수 있고 다른 전기 소요에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차이가 큰 거죠. 그리고 배가 작아도 되죠. 왜? 가스터빈 엔진과 디젤 엔진이 여기도 출력도 했다가 전체 파워가 전기 소요도 충당되니까. 그래서 배가 작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량은 작지만 세종급, 정조급을 앞서는 우리의 플래그십이 대표 함정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이 적어놨는데 KD에서 85.1메가와트 최대 출력을 저만큼 뽑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1.7메가와트짜리 추진 모터 갖고는 어림도 없겠죠. 그죠? 훨씬 큰 모터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되게 소중한 우리한테 통찰력을 주는 그런 정보가 나옵니다. 이 기사에. 여기 보면은 네이발 뉴스 기사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터빈 엔진 2개, 저거는 MT30인 것 같고, 디젤 엔진 3개, 이거는 뭐 충남급, 대구급 쓰던 그거죠. 그래서 아까 85메가와트를 제가 유출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전동기, 즉 모터에 출력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되게 소중한 정보였습니다. 25메가와트짜리다. 아까 레오나르도에 들어있는 건 뭐였습니까? 아까 대구급, 충남급에 들어있는 거는 1.7메가와트예요. 한 15배 되겠죠, 이게? 이 정도 되면? 예. 이 정도 출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봐서 여기는 한 개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 뜻. 사실은 축이 2개이기 때문에 이 모터가 2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추진 출력, 최대 출력이 50메가와트 나온다는 거예요. 출력에만 50메가와트, 즉 한 5만 마력 정도 쓴다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85메가와트 중에서 50메가와트는 출력에다 몰입할 수 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 50메가와트가 지금 충남급이나 대구급에서는 시속 28km까지는 디젤 조용하게, 그 다음부터는 가스터빈을 켜야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출력인데, 이것도 당연히 30노트 이상을 당연히 목표로 두고 있죠. 우리나라 배들이. 그 전 과정이 우리는 조용하게 뭐 이것저것 바꿀 거 없이 전기 출력 하나로 바로 최고 토크로 쫙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가속력은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엄청난 정보고, 이 모터가, 이 초대형 모터가 국산화된 것 같거든요. 제가 봐서는. 예. 예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인데 한번 보십시오. 과제 제한 22년부터 24년까지 국가 과제를 한 겁니다. 46억 원을 들여서 했어요. 고성능 추진 전동기 개발. 과제명이 내용 한번 볼까요? 기존 잠수함에 탑재된 추진 전동기 대비 2배 이상의 출력을 가진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죠. 저는 이 기에서 나온 결과물 중에 하나가 25메가와트짜리 이거라고 봅니다. 왜? 24년에 끝나게 되어 있잖아요. 즉 끝나서 결과가 좋게 나왔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을 겹쳐서 1타 2피, 1타 3피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기존 잠수함이 뭡니까? 기존은 만창호급이나 이런 거잖아요. 거기도 당연히 배터리에서 출력을 뽑을 때는 전동기 모터 돌릴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2배 이상이다. 자, 잠수함, 디젤 잠수함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디젤 잠수함보다는 수상함에 필요한 전동기, 전기 추진으로 간다면 훨씬 더 고출력이 필요할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기존 잠수함 대비 2배 이상의 출력을 디젤 잠수함이 필요로 하겠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전제로 하고 이걸 한 거예요. 거기다 뭐 한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2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때 개발한 것을 수상함에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1타 2피, 1타 3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무서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그게 25메가와트짜리 나오는구나. 그럼 크기까지도 다 감안이 되어 있겠죠. 아까 전동기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잠수함에도 들어가야 돼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도. 톤수가 6,000톤급, 6,000톤급에 들어가야 돼요. 함정에 들어가면 엄청 컴팩트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구석에 다 박아 넣으면 돼요. 왜? 추진축하고 바로 연결이 안 돼도 되니까. 추진축도 되게 짧아질 수 있어요. 밑에 하부 공간을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서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는 거죠. 그 에너지는 탐색기면 레이더, 탐색기면 탐색기, 레이저 공격무기면 레이저 공격무기. 여기를 최대 성능까지 뽑아쓸 수 있게 넉넉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예.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가는 전동기도 여기서 발생돼 나온다. 우리나라 세탁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최고급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 내구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모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자, 이래 가다가 이것은 나중에 수소 연료 전지로 하게 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디젤이 전기를 생산하고 가스터빈이 전기를 생산하지만 향후는 수소가 전기 생산할 거예요. 그걸 출력으로 연결시키는 건 어차피 전동기 같아요. 네. 자, 여기도 하나 오션에서 되게 이제 좋은 정보를 주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KDDX가 완전 전기 추진으로 간다. KDDX라는 체계 자체가 전부 다 국산화되어 있다. 제가 봐서는 그 MTU 디젤 엔진하고 MT30 그 가스터빈 엔진 빼고는 전부 다 국산화됐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정리를 잘해줬어요. 일단 음향 스텔스라는 부분이 된다. 그건 여러분 다 생각하시죠. 디젤 차하고 가솔린 차하고 전기차 지나갈 때 여러분 뭐가 조용합니까? 그거예요. 그건데 일단 샤프트가 짧아질 수 있다. 지금은 엔진 룸 개념으로 되어 있고 저 프로펠러는 물 바깥에 있어야 되니까 그것이 공간을 상당히 많이 잡아먹었을 거예요. 엔진 룸을 뒤로 두고 싶지만 배의 균형 때문에 무게 중심 때문에 안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샤프트가 부득이하게 길어졌을 수가 있다. 길어질수록 소음과 진동이 심하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근데 샤프트를 짧게 할 수 있다. 또 배기관을 통해서 연통을 통해서 연소가스가 나가는 그게 길면 길수록 그것도 같은 이유로 샤프트가 길면 길수록 진동과 소음이 많은 것처럼 배기관도 길면 길수록 소음이 심해진답니다. 진동하고. 이제는 그걸 최적화시킬 수 있다. 왜? 샤프트하고 프로펠러하고 엔진하고 안 물릴 수도 되니까. 왜? 전기로 돌릴 거니까. 네. 그래서 음향 스텔스가 된다. 그럼 공간 이용 효율성은 엄청나겠죠. 훨씬 작은 배를 넓게 쓸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향후 레이저 무기와 레일건 등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무기체계에 대응이 된다. 그리고 고출력 레이더를 넣을 수 있다. 제가 알레이버크급 말씀드렸죠. 작은 배에서는 배가 작고 발전기를 많이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부피와 무게, 고출력 레이더를 장착을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A사 레이더는 폐사 레이더보다는 훨씬 전기를 적게 먹습니다만은 대신 더 강력한 탐지 거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더 먹게 돼 있어요. 더 먹지만 성능의 증가폭이 훨씬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성능을 똑같이 맞추면 훨씬 더 적은 전기를 소모해도 되겠지만 지금 해군의 방향은 그렇지가 않죠. 더 큰 출력, 더 먼 탐지 거리, 더 많은 동시 대응 능력, 더 늘어나도 하나도 버릴 게 없죠. 자, 그럼 출력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배의 출력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기 선박으로 간다. 그건 그만큼 우리가 KDDX나 향후 함정에 장착될 레이더들의 성능이 장난이 아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준비는 여기 보시면 전기선박 육상시험소라고 이게 창원에 있어요. 2015년에 된 거예요. 한국전기연구원 내에 있어요. 여기에 거의 실제 기본적으로 잠수함용으로 개발된 거거든요. 잠수함급을 올려놓고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영국과 미국 다음으로 한 거예요. 아까 보셨죠? 주말트급. 그리고 아까 45형 구축함. 그들이 전기 추진을 가장 먼저 시도했고 이런 시설을 가지고 그런 걸 작품을 낸 겁니다. 우리도 이런 시설을 가지고 이번에 KDDX라는 작품 아마 FFX4 한국형 호위함 4도 전기 추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거기다가 우리 디젤 잠수함 그리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서 다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예, 남들은 여기서 찍을 건 저기서 찍을 건 이것으로 상관관계가 있나 그러다가 좀 쉬었다가 또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압축해서 면밀하게 계획된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초단기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것을 여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자, 보면 이제 그 내부의 모습인데 장보고 3 추진책에 지금 안창호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것만 하려고 했겠습니까, 이거를? 예, 전기 추진책이거든요. 원자력 추진도 전기 추진책입니다. 디젤 엔진을 돌려도 전기 추진입니다. 잠수함은. 그리고 좀 KDDX는 가스 터빈 엔진을 돌려도 전기 추진이, 나중에 수소 엔진, 수소 연료 전지가 들어가도 전기 추진이에요. 예, 우리는 이거 투자해서 제대로 뽑아먹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이 기사가 났죠. 사실은 이 내용을 봐서는 23년 4월에 체계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사진은 얼마 전에 공개를 했어요. 20kW급 레이저 무기, 한화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발당 2,000원이면 된다, 전기세. 이걸 개발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세계에서 상당히 빠른 수준이에요. 이걸 UAV를 격추시키는 모습을 이걸 연출을 했어요. 여기 보면 체계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 밑에 지금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양산에 착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 거점 방어용이에요. 즉 지상용 CIWS예요. 주요 거점에다가 상대방의 UAV가 공격이 예상되는 지점에다가 이걸 설치해 놓은 지상 거치형이에요. 그만큼 전기를 생산하는데 뭐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게가. 그래서 향후는 이것을 무기를 줄여서, 이게 보면 이제 광섬유 레이저 뭐 이런 형식이거든요.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 중에서 우리가 선택한 건 그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가겠죠. 그래서 크기를 줄이고 출력을 높이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상당히 자부심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자, 이거는 2019년 9월 기사예요. 방위사업청 레이저 대공무기 체계 개발 사업 착수, 무인기 멀티코프터 잡는다. 2019년 9월에 나온 기사예요. 그 기사 내용을 제가 정리한 거예요. 밑에다가 2023년까지 20kW급 레이저 무기 지상 거치형을 개발한다 했잖아요. 좀 전에 보여드린 사진이 그거잖아요. 2023년 4월에 체계 개발 완성, 양산 착수. 계획보다 빨라요. 자, 그 다음 방향이 뭐냐? 추가 개발해서 100kW급을까지 올린다, 출력을. 그러면 UAV나 그런 것보다 더 강한 걸 맞출 수가 있는 거겠죠. 헬기 정도로 맞출 수 있을지 몰라요. 기동형이에요. 즉 크기를 줄인다는 거예요. 지금은 무거우니까 다 전력 생산 설비지 않겠습니까? 그걸 줄인다. 그래서 장갑 차량이나 트럭에 실른다. 자, 그 다음부터는 그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크기 줄이고 출력 높이는 것은 147로 진행될 수도 있다. 항공기 함정용까지 나온다. 예. 그래서 기존에 헬리콥터형으로 되어 있는 DIRCM 같은 것도 레이저 광선 쏘는 거죠. 이거 일단 시작돼 있어요. 출력만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게 시크를 헷갈리게 할 정도가 아니라 출력이 올라가면 바로 그 상대방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함정은 보시죠. KDDX 얼마나 전기가 넉넉한지. 저게 대한 미사일 같은 것을, 우리를 향해서 날아오는 대한 미사일 같은 것을 무력화시키는 용도로 쓸 수 있어요. 기존의 CIWS 기관포 더하기 해군 미사일과 함께. 자, 이런 것은 훨씬 정밀 조준이 가능하기 때문에 레이저 무기 실시간으로 맞잖아요. 빛의 속도로 가서 맞는 거거든요. 조준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쉬워요. 오히려. 그리고 탄약이 필요 없잖아요. 전기만 있으면 되니까. 출력만 올리면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동안 같이 가겠죠. 30년대 초라고 나왔죠. 근데 출력이 올라가면 위성 요격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저게도 인공위성 같은 거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이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허황스럽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KDDX 전기 출력 지금 확보한 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무서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